기술적 특이점.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지도 모르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단어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요즘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와, 이거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겠구나 싶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우리 인류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지는 순간이 온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문명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특이점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점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의 어떤 상식이나 법칙으로는 앞으로의 세상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바로 그 순간,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죠? 블랙홀에 있는 사건의 지평선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넘어가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죠? 기술적 특이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순간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물리법칙이 작동하는 다른 우주로 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자, 그럼 이 특이점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널리 알린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 커즈와일인데요. 이분의 예측을 한번 들어보죠. 커즈와일은 이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커즈와일은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어요. 보세요. 불과 몇 년 안 남았죠? 2029년이면 AI가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고 2030년대가 되면 의료용 나노봇으로 노화를 되돌려서 거의 영생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2045년 인간의 지능이 AI와 합쳐지는 특이점이 온다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담한 예측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커즈와일이 말하는 미래는 그냥 좀 똑똑한 기계가 나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지능 자체가 말 그대로 100만 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엄청난 변화를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이 진짜 재밌는 지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AI 하면 뭐 터미네이터 같은 거 떠올리잖아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암울한 미래요. 근데 커즈와일의 생각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AI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뇌랑 합쳐져서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도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류의 다음 진화 단계라고 보는 셈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그린 건 아닙니다. 이제 정반대 시각을 한번 살펴볼게요. 초지능이라는 게 우리랑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어쩌면 외계인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닉 포스트롬 같은 철학자들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해요.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의인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AI를 사람처럼 생각하고 인간적인 감정이나 가치관을 가졌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초지능은요, 우리의 윤리나 감정 같은 걸 전혀 공유하지 않는 그냥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클랩 최대화라는 사고 실험이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AI한테 종이 클립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다. 딱 이 목표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AI는 악의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려고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자원, 심지어 우리 인간까지도 클립 만드는 재료로 보기 하작하는 겁니다. 왜? 그게 목표 달성에 가장 효율적이니까.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냥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존재 혹은 재료로 보는 거죠. 아무런 감정 없이요. 생각만 해도 좀 섬뜩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이 사고 실험이 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지능은 우리 인간처럼 뭐 사랑, 명예, 행복 이런 걸 전혀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개미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일만 할까 하잖아요. 우리가 개미의 목표를 온전히 이해 못하는 것처럼 초지능의 목표는 우리한테는 아예 의미가 없거나 심지어 우리가 인지조차 못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를 증오할 필요가 없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초지능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면 그건 어떤 악의나 증오 같은 감정 때문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철저한 무관심 때문일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특이점에 대한 비관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변화가 우리 사회, 특히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그 파급 효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이점이 오면요, 경제 시스템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AI랑 로봇이 모든 걸 다 생산해요. 그럼 노동 없는 생산이 가능해지겠죠. 그럼 사람들은 뭘로 돈을 벌죠? 그래서 보편적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굳이 자동차나 집을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쓰는 접근의 개념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나 여가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물론 엄청나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생성형 AI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엄청난 풍요의 바로 뒷면에는 이 숫자가 있습니다. 3억. 골드만삭스의 예측인데요. 이 생산성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무려 3억 개의 정규직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겁니다. 3억 개요. 이 일자리들이 그냥 사라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얘기가 그냥 먼 미래의 공상과학 같은 걸까요? 과연 우리 현실과는 얼마나 가까울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변화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나오는 AI들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픈 AI의 모델 같은 경우에 어떤 과제를 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코드를 스스로 수정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특이점으로 가는 핵심 엔진이라고 불리는 재귀적 자기 개선이거든요. AI가 스스로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그 첫걸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먼이 이런 말을 했어요. 특이점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터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서서히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사건의 지평선을 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는 거죠. 결국 모든 논의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초지능의 등장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낼 이 신과도 같은 존재에게 과연 어떤 가치를 가르쳐야 할까요? 인류를 위하도록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아마 이게 우리 세대에게 던져진 가장 거대하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